안녕하십니까. 제11회 세계 인권도시 포럼 개회식에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참석해 주고 계신 여러분들 대단히 환영합니다. 방금 감상하신 미디어 아트는 광주를 대표하는 진시영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간의 생명력과 관계성을 생명의 빛과 나무로 표현한 빛의 나무였습니다. 빛의 나무는 제13회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에서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광주 북구청 지원으로 제작되어서 이렇게 세계 인권도시 포럼에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위원 김경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은 세계 인권도시 포럼은 재난과 인권, 새로운 계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되며 총 51개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개회식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서 포럼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인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포럼은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반영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회식에는 영어 동시 통역과 수어 통역 그리고 문자 통역을 제공합니다.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화면의 하단에서 통역과 선택 자막 버튼을 누르시면 원하시는 언어와 자막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11회 세계 인권도시 포럼 개회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회식에는 주최기관인 광주광역시의 이용섭 시장님, UN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미첼 바첼레트 대표님, 유네스코 가브리엘라 라모스 인문사회과학부 사무총장부님이 함께해 주시고 계시고 처음으로 포럼에 함께해 주시는 UN 안토니우 구테레시 사무총장님, 그리고 광주시민을 대표하여 광주광역시 의회 김용집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세계 인권도시 포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권대표도시 광주광역시장 이용섭입니다.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계 인권도시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어 아쉬움이 큽니다. 그럼에도 인류의 인권 신장과 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인권도시학 국제기구 인권 활동가들의 헌신적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포럼의 위상과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포럼 역사상 처음으로 UN 가족들을 대표해서 안토니우 구테레시 UN 사무총장님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이번 포럼 개최에 큰 힘을 더해주시고 개식 기조발제자로 참여해 주신 미첼 바첼렛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대표님과 가브리엘라 라모스 유네스코 사무총장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재난과 인권 그리고 새로운 사회 계약입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인권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연의 엄중한 경고의 교훈을 깨닫고 인류의 생존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적 연대가 절실합니다. 또한 우리는 미얀마 등 국제사회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무력과 폭력에 의한 권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가치와 시민적 자유, 인권을 지켜내는 일에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고 보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우리 포럼은 지난 10년 동안 인권 보호와 증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서로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면서 한 단계 진일보하는 발전적 대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조직된 폭력과 거대한 재난 앞에 인권과 민주주의는 언제라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10년의 시작점에 서 있는 지금 시대는 우리에게 보다 강력한 연대와 상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직된 폭력과 거대한 재난 앞에 인권과 민주주의는 언제라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 지방정부와 인권 전문가, 세계 시민들 간의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며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인류의 관점에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과 배척해야 할 것들을 명확히 구분짓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들로 실현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나갑시다. 다시 한번 코로나19의 어려움 중에도 이번 포럼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하면서 제11회 세계 인권도시 포럼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님, 재난 앞에서도 인권과 민주주의는 살아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신 개회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포럼의 개회를 축하하는 안토니오 구테레시 유엔 사무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I am pleased to take part in this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I welcome your team, Human Rights in Times of Challenge, a new social contract. We are facing a perfect storm of challenges. COVID-19 began as a health emergency, but we know that the pandemic is also an economic crisis, a humanitarian crisis, and at heart, a human rights crisis. The most vulnerable are suffering most. The pandemic revealed glaring fragilities and deep inequalities in our societies and economies. The weakness of healthcare systems, the inadequacy of social safety nets, and the erosion of trust in leaders to serve the people and in one another to stand in solidarity. Cities have been particularly affected by the crisis. They play a central role in building forward together. Local governments are closest to people and critical to helping shape a new social contract grounded in human rights and human dignity. I'm pleased that this forum will focus on the human rights-based pandemic response of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and solutions to build more inclusive, equal, and resilient societies. I wish you every success in your discussions and look forward to your contributions. Together, we can translate global aspirations into local impact and make our cities and our world a better, fairer place for all. Thank you. 네, 안토니오 구테레시 유엔 사무총장님의 축사였습니다. 세계 인권도시 포럼은 국제 인권도시 운동과 인권보호를 위해 유엔 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김용집 광주광역시 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세계 인권도시 포럼에 함께하신 국내외 기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김용집 의장입니다. 광주에서 제11회 세계 인권도시 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150만 광주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귀한 발걸음을 내주신 국내외 인권 전문가님 그리고 활동가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함께 준비해 주신 광주광역시와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유네스코, 코이카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류는 공중보건의 위험과 기후위기 속에 대륙별, 국가별로 차별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권은 인간의 기본 가치이자 원칙입니다. 어떠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재난이 가져다준 위기를 극복하고 공정한 일상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인권 기반 접근법이 더욱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11주년 포럼은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재난과 인권, 새로운 사회 계약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여러 재난으로 인류에게 닥친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내외 인권도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연대를 도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인권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광주광역시의회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이 새로운 재난위기를 맞은 지구촌의 인권 증진과 세계 평화에 한 발짝 더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주광역시의회 김용집 의장님의 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다운 의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으로 인권도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올해 포럼이 의회와 인권도시 네트워크가 공동의 협력을 굳건히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축사를 해주신 안토니우 구테레시 유엔 사무총장님과 김용집 광주광역시 의회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부터 포럼을 공동 주최하고 있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의 미첼 바첼렛 최고대표님과 유네스코 가브리엘라 라모스 인문사회과학부 사무총장부님의 기조 발제가 있겠습니다. 먼저 미첼 바첼렛 유엔 인권 최고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t is a pleasure to once again address the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I welcome this year's particularly important theme. COVID-19 has exposed the weaknesses of political, economic, and health system. It has laid bare deep structural inequalities everywhere, both within and between countries. A multitude of human rights gaps have even become wider: poverty, inequalities, discrimination. But even before, demonstrations in many parts of the world had already been alerting us that without upholding social and economic rights, societies were in danger. In a context of shrinking civic space in many places, not addressing poverty, inequality, discrimination, and overall injustice has another consequence: the loss of trust between peoples and their leaders. Establishing a new social contract is about rebuilding public trust through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all human rights,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with the same emphasis. That includes the rights to social protection, health, education, housing, and water and sanitation, and the right to live free from discrimination. As I said earlier this year, to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navigating a clear way out of the complex COVID-19 crisis and towards an inclusive, green, sustainable, and resilient future will be the work of this generation of world leaders or their downfall. We know what we need to do. We know from experience that investing in human rights is investing in society's resilience to crisis. At the aftermath of the 2008 economic crisis, as President of Chile, I chose to steer away from austerity measures and experience firsthand the enormous benefits of investing in social protection. I undertook a pension reform to introduce fairer system for women with redistribution and coverage to ensure that the most vulnerable could count on a basic income. Economic and social data indicated that these policies were boosting economic growth and enhancing not only basic justice, but also social cohesion and building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olidarity are key elements in achieving these objectives worldwide. Excellencies, this forum's emphasis is on how to build fairer and more equal societies, better ones for people and the planet.
And this is at the core of our common agenda put forward by the UN Secretary General last month. The experience of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in protecting and promoting human rights, especially in times of COVID-19, is invaluable for the entire international community. Some local governments have already developed a variety of human rights instruments and declarations. Others are looking at prioritizing their budget to leave no one behind. Many deliver school meals to children's homes when the pandemic forced classrooms to close, or placed a moratorium on evictions for people whose income was impacted by the COVID-19 crisis. Indeed, mayors and local authorities are the ones closest to the people. They are the ones people look at for solutions, but often they have no say in decisions that directly affect their constituencies. The voice of local governments need to be heard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Your engagement will make multilateralism stronger. I call on all of you in this forum to work together towards building a strong community of local governments that support each other in solidarity and fight for human rights. In that spirit, I look forward to hearing the outcomes of your discussions. Thank you very much. 네, 미첼 바첼렛 유엔 인권최고대표님의 발제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계신데요. 가브리엘라 라모스 이문사회가부 사무총장보님의 기조 발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t is my pleasure to open this 11th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My sincere thanks to the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and Mayor Kim Jong-ip for hosting this important event now for 11 years. The forum inspires exemplary actions for protecting human rights in cities worldwide. And this year, the issue is particularly important given the crisis, the COVID crisis and its impact, but given that we should also broaden the definition of these rights to include economic and social important endeavors. The question of the social contract is key and is long overdue, as it was also recognized by the common agenda that the Secretary General Guterres delivered in the General Assembly just recently. The main message of this agenda that joined us today is that we need to change the development model that we have followed for so many years and that has prepared us badly for the COVID crisis. It has left us with a high level of inequalities of income and opportunities in our societies and between countries. It has left us with a climate catastrophe that calls for the revision on the way we treat nature. And it calls also for a reshaping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to put the human whole goals at the center of the agenda. The last time humanity faced an economic crisis of this size and the consequences with the Great Recession were the 30s. And you remember that by that time, the New Deal was launched. So I really wholeheartedly congratulate the city of Gwangju and this very important forum for making the same call for reviewing the social contract. Where do we start and how institutions like UNESCO can support? We start by mapping the very unequal impact of the COVID-19 in our countries and on our planet. We're still witnessing the lack of solidarity on the vaccine rollout, where you have countries that are starting the third wave of vaccination, when we have half of the planet that has not received a single vaccine. We start by ensuring that we make up for the loss of learning by so many children that had to be confined, and that is particularly worrisome for girls that we know they're not going to go back to the school, and then they're going to be subject to abuse, to early marriage, and to many other very difficult circumstances. And these add up to the conditions of women that have also been so importantly hit by the crisis due to their overrepresentation in the health sector, but also to the overrepresentation in the economic sectors that have been hit. And then they have also need to put up with violence at home from male. It also means providing solutions to the youth.
Young people had been really hardly hit in their expectations for education, for employment, on their well-being, on their mental health, on their trust of governments. And at UNESCO, we have launched the Youth as Researchers to try to engage with them and see what kind of solutions we can advance. And then we should also push for something that this forum has been a key powerful actor internationally, which is the fight against racism and discrimination. Because in the current circumstances, this is mounting, and we know that the color of the skin had something to do with how much we were protected or not from the impact of the pandemic. At UNESCO, we are really advancing a very strong agenda on anti-discrimination, again, led by Korea, by your ambassador, by the government, by the cities, to map out what are the very effective tools that we have to counter racism, discrimination. And we're already working with our international network of inclusive cities, and particularly with the city of Gwangju, that has always walked the talk in defending the rights of the most vulnerable. In summary, it means that we prioritize action in the recovery packages that will put those at the bottom of the societies first, those that are the most vulnerable, those that are marginalized, and that we scale up the capacities of governments to deal with these different challenges. In terms of digitalization, for example, in UNESCO, we are now advancing the recommendations of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because, as I said, we need to put the technology at the service of people. So much to be done. So let's consider this important forum as our starting line. Let's run fast with this agenda and count on UNESCO to make it happen. 감사합니다. 네, 가브리엘라 라모스 사무총장부님의 기조 발제였습니다. 유네스코는 올해 포럼에서 7개의 세션을 마련하였고요. 향후 세계 인권도시 포럼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광주와 유네스코에게 서로 의미 있는 사업으로 이러한 협력 사업들이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개회식은 여기서 마치고요. 개회식에 이어서 곧바로 라운드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재난과 인권,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는 올해 주제와 관련해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님의 기조 발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하고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회식이 끝났지만 라운드 테이블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라운드 테이블 사회를 맡은 그 세계인권도시 포럼 기획위원장 김중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로 11번째 제11회 세계인권도시 포럼을 맞이하고 아주 인상적인
그 개막식을 보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어서 비대면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거행되는 아쉬움 속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인권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아주 반갑기도 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인권도시 포럼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인권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인권 도시라고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그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 라운드 테이블은 그 주제에 맞춰서 해마다 좀 중요한 인사의 말씀을 듣고 또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올해는 비대면이긴 하지만 그 이영섭 광주광역시장님을 모시고 기조 발제를 듣고 그리고 설동훈 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 협의회 회장님과 이성훈 아시아 지속가능발전 시민사회 파트너십 지역 코디네이터 두 분의 토론을 통해서 올해 우리가 갖고 있는 주제인 재난과 인권, 새로운 사회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발표해 주시는 분이나 토론해 주신 분에 대한 소개를 생략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은 재난에 맞서는 인권 도시들의 새로운 역할이란 주제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위협적인 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세계 인권도시 포럼에 참석해 주신 세계 곳곳의 인권 옹호자들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두 해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신종 감염병이 몰고 온 위기는 인류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미중유의 재난과도 같습니다. 재난은 삶의 기반을 파괴하고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은 인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올해 세계 인권도시 포럼의 주제는 재난과 인권입니다. 코로나19로 비롯된 지구적 차원의 재난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환자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학자 주렌트가 강조한 국민의 건강은 건강한 국민의 부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말이 더욱 뜨겁게 다가오는 때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는 삶을 바꾸어놓고 생존을 이어가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특정 국가와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퍼지는 확진자의 개인정보는 근거 없는 낙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사회적 공간적 거리두기는 이동권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인권이 이태로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재난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재난의 불평등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사람은 자기 돌봄 자원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입니다. 신체적 경제적 약자에게는 재난을 이겨낼 정보도 이를 극복해 나갈 물질적 수단도 훨씬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국민들의 건강과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역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국가의 방역 공백을 메꿔 가는 지방정부의 혁신적인 정책들도 활발하게 실행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각자 도생에 길이 아니라 함께 이겨내려는 시민성도 빛을 발휘했습니다. 우리 강주는 인권, 민주주의, 연대를 주요 가치로 하는 5.18 강주 정신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정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곤역별로 설치하고 400여 곳의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접종 이후 부작용과 이상반응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시와 5개 구청이 함께 신속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활동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예방 및 인권 보호 교육도 강화했습니다. 둘째로는 방역 과정에 대한 협력성, 개방성,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공무원, 지역 의료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 공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의 의료 자원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자의 이동 동선 공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확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재난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 노인, 문화예술인, 임신부 등에게는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는 경영위기 회복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마스크를 제공하고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생안정 대책을 14차례에 걸쳐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정부의 위기 극복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재난을 이겨내는 데 필요한 중요한 가치가 연대와 협력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서로 공감하는 공동체적 연대만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는 확신도 얻었습니다. 우리 광주는 병상이 부족한 대구시에 병실과 의료진을 지원하는 병상연대를 실천했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큰 상황에서도 광주 시민들은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을 발휘했습니다. 대구시 역시 10명의 간호사가 광주에서 의료 지원 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인권도시는 어떠한 재난과 위험 속에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광주시는 2023년에 광주 주변 지역까지 감염병 전담 치료를 할 수 있는 호남권형 감염병 전문 병원을 열 예정이고 공공의료 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24년에 광주 공공의료원 개원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이어가는 또 하나의 재난은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이번 팬데믹을 계기로 알 수 있듯이 기후위기는 각종 질병의 발생과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재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도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더 심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기후난민, 에너지 빈곤층, 기후변화 취약계층이라는 말이 이를 대변해 줍니다. 2018년 역사적인 폭염을 겪었을 때 에어컨이 인권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재난을 인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건강권, 생명권, 환경권, 주거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의 문제와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광주 지역도 기후변화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여름 광주는 한 달 넘게 폭염특보가 지속됐습니다. 현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면 21세기 후반에 광주의 평균 기온은 3.9도씩 상승한다는 무서운 예측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도시 광주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몇 가지 선제적인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국내 최초로
2045년까지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는 환경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EU 국가들 그리고 우리 정부의 계획보다 5년이나 빠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 곳곳에 녹색 생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가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장록 습지를 중심으로 어등산, 복룡산을 연결하는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강주시립 수목원도 문을 여입니다. 도시공원 조성과 3천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녹색 도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도시의 산업과 교통에 전환적 시스템을 적용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을 통한 대중교통 선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권도시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후위기를 대하는 명확한 목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후정의입니다. 도시의 모든 구성원이 기후위기가 불러올 위험으로부터 평등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도시 광주가 기후정의를 먼저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존을 이어가고 있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인권도시의 자세를 함께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그 실마리를 오늘 세계인권도시 포럼의 주제어인 새로운 사회계약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이 몰고 오는 파괴적 위기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인권도시 간 연대는 훨씬 광범위 해제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회계약은 재난을 인권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공동의 인식 지점을 만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한 인식의 토대에 의해서 각 정부가 시행한 다양한 인권 정책을 공유하고 공동의 행동을 지향하기 위한 규범과 원칙을 세워가는 것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 광주광역시장님께서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우리 위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 광주광역시를 이끌어 가시면서 어떻게 대응하셨나 하는 경험도 우리와 함께 공유하셨고요. 그리고 기후위기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남는 것은 협력과 연대라고 그러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올해 세계인권도시 포럼의 주제인 것처럼 새로운 사회계약, 이것을 향한 우리의 방안이 이런 논의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다음에는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설동훈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설동훈입니다.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있고 전라북도 인권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재난과 인권에 관한 이용섭 시장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재난과 인권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특히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에 있는 세계 시민들이 다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봤더니 이 재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을 보면 전 미국 대통령이 감염이 되었고 영국 총리가 감염되었고 영국의 왕세자도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감염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공포가 전 세계인들을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용섭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난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오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한 피해가 미치는 충격은 다르다.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약자는 더욱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치명률을 보게 되면 잘 대처하는 사회와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컨대 그 사회가 국민 건강보험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에서는 그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방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한 나라에서는 힘듭니다. 대표적인 지역을 미국 뉴욕주를 보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 약자들입니다. 경제적 타격을 입은 분들, 그 한국의 경우 자영업, 특히 여행업, 음식업, 그다음에 뭐 여행 관련 여러 가지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잘 노력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재난과 그 인권의 관계를 보게 되면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더욱더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 봤습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의 문제다. 약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관련된 것입니다. 금방 환경 이야기도 하셨고 기후 재난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있고 저는 혐오의 문제, 가령 그 요즘 젊은이들은 셀럽이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정치 지도자, 사회 지도층 인사, 연예인, 뭐 흔히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퍼부어지는 심한 막말들, 혐오 이런 게 우리 사회 뭐 비단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것이 심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권의 문제인 것이죠. 이게 그냥 교양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모든 시민들이 겪어야 되는 이런 인권이 우리 사회의 핵심 어젠다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권 보장은 그 김대중 대통령, 여기가 김대중 센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조했던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인권은 개인의 권리이고 시민의 권리입니다. 또 하나는 인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이고 공동체 사회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 우리 한국인들이 소중히 여겨왔던 전통사회의 가치가 인권의 문화, 인권의 가치와 맞물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와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한 20년가량 흘렸는데요. 그러나 한계가 또 있었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의 가치를 강조를 하고 그러는데 사회는 복잡하고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다원화되어 있어서 지역 주민 또는 다양한 사람들의 인권 문제를 커버하는 데는, 포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와는 별개로 전국의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조례로 지역 단위의 인권위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우리 사회에 뭐 재정이 부족한데 그것까지 필요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인권이 얼마만큼 중요한 가치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의 인권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그 인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자체 단위의 역할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인권정책 기본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은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입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정책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와 서울 중심의 로 인권정책이 운영되어 왔다라면 이제는 모든 지역 주민이 특히 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굳건한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저는 정부, 지자체, 시민 그리고 개인들을 엮어주는 거버넌스가 새롭게 구축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금방 이용섭 시장님께서 강조하신
하셨던 새로운 계약, 새로운 약속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면 코로나19 기후 위기와 같은 전 세계 시민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인권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이기도 하고 또한 지자체가 책임져야 될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영섭 시장님께서 협력과 연대라는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 지방정부, 지자체 물론 시민사회, 시민들 다 협력하는 인권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아시아 지속가능발전 시민사회 파트너십 지역 코디네이터로 활동하시는 이성훈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 이영서 시장님의 발표 이전에 환영사, 개회사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주제가 재난과 사회적 기약인데 저희가 재난, 코로나를 물론 의미하는 거지만은 최근에 코로나가 오래되면서 코로나로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식량이 없어 죽는 사람, 그다음에 좌절해서 자살하는 사람, 그다음에 최근에는 미얀마 같은 경우에 시장님께서 미얀마를 언급해 주셨는데 정치적인 재난으로 죽는 사람, 다양한 지금 사회적 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51개 세션 중에서 어제 2개의 세션을 참가했습니다. 하나는 지방 인권도시와 공공외교, 우리 김진석 교수님과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UCLG 세계 도시 지방정부 연합 아태 지역과 함께 인권 도시와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어떻게 통합적으로 지방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하와이,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네팔, 한국 사례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논의를 통해서 광주에서 만들어 온 인권도시 의제, 사실 11년 전에 이 자리에서 인권도시를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이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유엔에서도 이거를 인정을 하고 광주 세계 인권도시 포럼이 일종의 큰 플랫폼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그동안 꾸준하게 광주시와 그다음에 광주시 의회가 노력해온 성과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11년이 됐는데 그 당시에 그 시장님의 선거 공약이 유엔 지정 인권 도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공약이 너무 좀 좁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유엔한테 인정을 받는 거였는데 지금은 인정받는 걸 넘어서서 전 세계 인권 도시, 그러니까 도시와 인권 논의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 어떻게 보면 공약을 훨씬 그 이상을 지금 성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반갑게 맞이한 유엔 사무총장님의 축사, 물론 인권 최고 대표 유네스코 이런 것들이 이 세계 인권 도시 포럼의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확인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주는 인권 도시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한국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최초로 인권 조례, 그러니까 기본 조례를 제정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 조례의 이름이 명칭이 민주 인권 평화 조례입니다. 저는 11년을 맞이해서 이 조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주제가 사회계약인데 사회계약은 36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사회계약론. 근데 오늘날 21세기 2021년에 사회계약을 얘기하는 거는 단순히 국가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글로벌 차원의 팬데믹을 맞이해서 이 사회계약을 글로벌 차원에서 도시가 어떻게 이거를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번 포럼의 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1년 전에 그 광주의 최초의 조례인 민주 인권 평화 조례의 의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주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계 인권 도시 포럼의 시작은 5월 달에 했습니다. 지금은 12월 달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러니까 5월은 민주의 달입니다. 그래서 민주에서 시작해서 인권 도시로 나가고 더 나가서 평화로 가게 되는데 그 평화는 단순하게 전쟁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평화의 관점에서 보면은 기후 위기,
불평등 이 모든 것들이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광주는 인권 도시로 좁힐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 생태까지 포함한 이런 넓은 것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시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코로나 대응 과제 보면 이게 다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례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님도 그렇고 유엔 최고 대표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인권을 얘기하면서 그 표현을 인권 기반 접근이라는 얘기하십니다. 그거는 단순하게 인권이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중에 하나가 아니라 평화든 민주주의든 코로나든 기후위기든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인권 기반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권이 단순하게 그 전통 국가에서 얘기하는 여러 영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에 스며들어야 된다라는 주류화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장님께서 언급을 안 하셔가지고 좀 의아했는데 저는 사회적 계약의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가 광주형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캐스퍼를 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야말로 굉장히 좋은 사례거든요. 그 인권의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 이 재난의 시기에 많은 공동체들이 좀 더 갈등, 특히 이제 저는 비유하자면은 광주 세계 인권 도시 포럼은 넷플릭스가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플랫폼이죠. 근데 우리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유행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이전에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의 공통점은 그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드라마로 만들어서 영화로 만들어서 공감대를 만들어 보편적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광주가 해왔던 것이 그것에 담겨 있죠. 우리 5.18의 아픈 정신들을 우리 안에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세계화하고 우리 특히 그 미얀마 사태 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미얀마의 현재가 광주의 어제였다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광주 시민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국제연대를 행했다라는 것이 저는 사회적 계약이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것이었고 그거를 광주에서 실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광주가 이 사회적 계약을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글로벌 책무성,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광주가 그동안 잘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글로벌 역할을 좀 더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가 해왔던 많은 것들을 민주주의와 인권과 생태평화까지 포함하는 그런 넓은 지평에서 해석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적으로 나누고 이런 나누면서 동시에 많은 전 세계 아이디어들이 이 세계 인권도시 포럼을 모여서 나누고 다시 확산되는 그런 역할들을 계속 더 해나갈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세계인권도시 포럼의 주제가 새로운 사회 계약인데 이것을 300여 년 전에 있었던 사회 계약의 개념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금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사회 계약을 생각할 때다 이런 점이죠. 그러면서 그 이성훈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세계인권도시 포럼 지난 10년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세계의 역사에서 새로운 그 방향으로 제시했던 거죠. 그게 광주의 경험을 토대로 민주, 평화, 인권 도시로 나아가려고 그러는 그런 것을 집약해온 하나의 그 논의장이 바로 세계인권도시 포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이나 또 뭐 질문을 드리긴 어려운데 아주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제 세 분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과 관련되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용섭 시장님께는 지난 세계인권도시 포럼이 이루어낸 성과가 대단하다는 평가를 여러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나 기후위기 상황에서 인류 사회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물론 그 기반에는 인권이 깔려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세계인권도시 포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 역할이나 방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오늘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 그동안 광주의 역할 그리고 세계 인권도시 포럼의 기여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고 있고 기후위기 대응 문제 그리고 감염병 확산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과거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인권 문제라고 생각지 않았던 새로운 인권 문제가 급격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세계 인권 포럼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지구적 차원의 인권 문제를 이슈화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신청 과제를 끌어내는 작업을 활발히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세계 인권 포럼이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국제 기구 그리고 또 해운 인권 도시 인권 활동가들과 글로벌 의제의 정보를 나누고 또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지구적 차원의 연대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더욱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세계 인권도시 포럼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제인권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인권도시로서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가 극복돼서 이런 비대면 회의가 아니라 세계 인권 도시 그리고 인권 전문가들이 우리 광주에 모여서 크게 한판 벌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인권도시 포럼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행사가 단체장이 바뀌면 또 성격도 바뀌고 뭐 완전히 흔들리는 경향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계인권도시 포럼은 지난 10년 동안 시장님이 벌써 제 기억으로는 3번째 시장님이신데 굳건한 광주의 역사 또 광주의 민주, 인권, 평화에 대한 어떤 그 정체성을 살리는 중추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는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지금 이영섭 시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른 두 분 토론자에게도 제가 아주 짤막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설동훈 그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회장님께서는 아까 중요한 말씀을 인권 거버넌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참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안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설동훈입니다. 인권이 그 사회와 생활의 기본 가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인권이 문화의 하나로서 자리 잡아야 된다라는 점. 이걸 뭐 구태여 강조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인간 존중, 타인 배려의 문화가 그 사회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야 된다라는 점을 저는 중시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개막식의 세계 인권 도시 포럼입니다. 인권 포럼이 아니라 인권 도시 포럼이고요. 여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람들의 생활 공간의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만 알아서 어려운 점을 찾아서 인권의 문화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각자가 그리고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도자, 그다음에 시민사회, 기업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금방 이야기했듯이 인간 존중의 문화,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적인 가치 중에 하나죠. 이걸 실천에 옮기게 되면 이성훈 선생 조금 전에 그 한국에서 출발한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 문화 콘텐츠를 2개를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광주에서 출발한 인권 문화가 그 전 인류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훈 교수님께 좀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과 관련되기도 하지만 이성훈 교수님께서 하시는 활동 중에 아주 중요한 한 영역이 국제인권운동연대의 활동입니다. 국가를 뛰어넘어 국경을 뛰어넘어 인권을 우리가 지키고 증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데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그 방안으로서 참 중요한 시급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점을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 세계인권도시 포럼이 10번째 참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비대면 때 못 왔었고 초창기부터 쭉 하면서 중간에 이제 이번에 팜플렛을 아주 멋있게 잘 만들어 주셨는데 지난 10년 동안의 과정들을 쭉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광주시와 함께 유엔에 여러 번 회의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논의했던 것이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엔의 의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한국 정부가 최초로 결의안을 만들어서 유엔에 채택이 됐고 광주 이용도 시장도 직접 가서 발표도 하시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유엔은 중앙정부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그 지자체가 좀 더 지방 민주주의가 잘 활성화된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한국처럼 같이 호흡을 잘 맞추는데 많은 나라에서는 약간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은 유엔 최고 대표하고 유엔에서 광주에 관심 갖는 이유는 유엔 체제 한계를 넘어서는 거를 이런 포럼에서 할 수 있겠다라는 그 가능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저희가 물론 20세기는 국가가 주도해서 인권이 발전했다면은 이제 21세기는 지방 정부, 지자체가 더 나서서 할 때가 됐다라는 거. 특히 이제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봤듯이 많은 국가들이 무력했습니다. 제대로 대응을 못했고요. 그나마 그래도 일부 국가에서는 지자체들이 나서서 역할해서 그나마 좀 코로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고 이런 차원에서 인권 도시의 역할을 다시 한번 그 연대,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수평적인 연대를 통한 국제인권규범을 재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그 광주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인권도시 포럼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회 세계인권도시 포럼 개막식에 이어서 라운드 테이블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이영섭 광주시장님, 설동훈 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 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이성훈 아시아 지속가능발전 시민사회 파트너십 지역 코디네이터 세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으로부터 시작한 것이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가만이 아니라 지자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제적 연대가 중요하다는 점, 이런 점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세계인권도시 포럼이 이제 시작됐는데 나머지 행사도 잘 되길 바라면서 라운드 테이블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신 세 분에게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라운드 테이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